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잠자리가 불편해진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만남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 왜 굳이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력이 줄어서만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친해진다고 배웠습니다. 솔직해야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늘고 선을 넘을수록 관계가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괜히 말을 많이 했다가 마음 상했다고, 그날 이후로 관계가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말 한마디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조언이 잦아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의도가 전달되지 않은 채 오해로 남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끊는 대신 말을 줄이고 선을 분명히 긋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차갑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언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날 때 말의 양을 줄이고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관계의 피로와 그 피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만나면 말을 줄이고 선을 그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말이 많아질수록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아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험이 적고 서로 서툴렀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도 다시 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로 굳어져 받아들여집니다. 농담은 훈계로 들리고 걱정은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늘 분위기를 띄우던 73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건강관리 방법, 자녀 교육 이야기까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눈치를 보거나 슬쩍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조심스럽게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너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은 선택권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설득당한다고 느끼기보다 통제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때 타인의 말이 길어지면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침범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짧게 하면 고맙고 길게 하면 부담이 됩니다. 말이 줄어들면 상대는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상대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특히 이 점이 중요해집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말의 무게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결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자신의 건강관리법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누군가는 지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모임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한 사람이 분위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처럼 말은 공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공기는 무거워지고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말의 길이를 스스로 조절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말을 줄이고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는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와 부담이 커지고 관계가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줄이는 선택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경험으로 체감한 분들은 말의 힘을 다르게 씁니다. 사람을 만나 말을 많이 하면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채운 것 같고 할 말은 다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괜히 말이 많았던 장면이 떠오르고 그 말이 오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약속을 줄이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지 않고도 피로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의 양을 줄이고 선을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차갑게 군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설명과 해명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해온 74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서 말수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길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짧게 웃고 짧게 공감하고 질문이 오지 않으면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졌냐고 물었습니다. 이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사람이 더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상대의 말이 더 잘 들리고 상대의 표정이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굳이 해명할 일도 줄어듭니다. 선이 있는 대화는 서로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더 크게 해석됩니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조언처럼 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사람은 상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말하도록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말을 줄이면 감정도 함께 정리됩니다. 흥분할 일이 줄어들고 괜한 논쟁에 휘말릴 일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줄이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선을 그은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속사정을 모두 털어놓지 않고 가족 이야기나 돈 이야기도 선별해서 말합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말이 적을수록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이 많으면 나의 약점도 함께 노출됩니다. 말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관계를 멀리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차갑게 보일 수는 있어도 가볍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나중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첫 번째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말을 줄이고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는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와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이 관계와 나 자신의 에너지를 동시에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만나면 말을 줄이고 선을 그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관계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도권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힘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대화의 방향은 상대에게서 멀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흐르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내가 겪은 경험으로 덮이게 됩니다. 이 순간 주도권은 이미 상대에게서 벗어나 있습니다. 상대는 듣는 사람으로 밀려나고, 나는 설명하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시니어가 되면 이 구조는 더 뚜렷해집니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말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은퇴 후에도 모임에 자주 나가던 76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모임에서 늘 중심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질문이 오면 길게 설명했고, 의견을 묻지 않아도 조언을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질문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이분을 피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대화가 더 활발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질문이 오기 전에는 말하지 않았고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만 짧게 답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었고 의견을 물었고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이때 이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주도권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을 긋는 대화는 상대에게 공간을 줍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고 선택할 여지를 남깁니다. 이 여유가 신뢰를 만듭니다. 반대로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선택지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은 곧 피로로 이어집니다. 주도권을 잃은 관계는 항상 설명해야 하고, 항상 해명해야 하고, 항상 분위기를 살려야 합니다. 이 역할을 오래 맡으면 사람은 지칩니다. 말을 줄이면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선택하도록 맡기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선을 그은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는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준을 드러냅니다. 이 기준은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이 기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상대는 기준을 시험합니다.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개입해도 되는지를 가늠합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고 선을 그은 사람은 시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말을 줄이고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는 관계의 주도권을 지키고 불필요한 역할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아끼는 선택은 침묵의 패배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만나면 말을 줄이고 선을 그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마음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훨씬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피곤해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졌고 다음 만남을 또 기대할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 번의 만남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우하고 말이 많았던 날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이 피로의 정체는 대개 말에서 옵니다. 설명하느라 쓴 에너지, 오해하지 않을까 신경 쓴 마음, 괜히 한 말이 떠올라 곱씹는 시간들입니다. 사람을 만나 말을 많이 한 날일수록 집에 돌아와서 혼자 하는 생각이 늘어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말은 괜히 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반복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8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지만 만남이 끝난 뒤에는 늘 기운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다툰 것도 없었고 분위기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오면 괜히 우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돌아보니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 이야기,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상대가 묻지 않아도 다 말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도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말을 줄이니 생각도 줄어들었고 생각이 줄어드니 마음의 피로가 크게 줄었습니다.
선을 긋는 대화는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상대의 감정과 기대까지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이 부담은 큽니다. 젊은 사람의 고민, 가족 문제, 금전 이야기까지 괜히 들어주다 보면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말을 줄이고 선을 그은 사람은 이 부담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정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항상 관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중요해집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챙기겠다는 선택입니다. 마음이 지치지 않으면 사람을 더 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관계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세 번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말을 줄이고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고 삶의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선을 긋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보다 만난 뒤에 마음이 편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집에 돌아와 마음이 무겁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았는데도 편안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잘 이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고 묻지 않은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고 모든 감정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나를 가볍게 만들고 상대를 편하게 만들며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합니다. 시니어가 될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는 더 커지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자리에 다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다시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대화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묻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단순해지고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덜 해도 괜찮은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늘 편안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